최근 세계 각지의 도로 사정을 집중 조명하던 미국의 방송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앵커는 한국의 고속도로 인프라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며 모든 국가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정했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속도로와 그 시설들을 이용하지만 해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우수성과 그렇지 못한 다른 나라들의 도로 사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도로는 그 지역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였죠.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잿더미에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은 온전한 도로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였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총사령관 메가더는 이 나라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전 국토는 황폐화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필요했던 한국은 50년 전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했죠.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지금이야 총 연장 113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에 비해 엄청나게 촘촘히 짜여져 있는 우수한 고속도로 보유국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 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차들을 줄 세워봐야 다닐 차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여론의 반대와 부족한 자본, 기술력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예산 낭비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교통망이자 국내 물류가 이동하는 중요한 운송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물류 수송이 증대되면서 자동차와 제철, 정유공장 등 관련 산업단지들이 고속도로를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단시간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현재는 도로 건설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십 년이나 앞서가던 일본을 추월했고 일본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가격 대신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의 건설사들은 일본을 밀어내며 세계 각국의 수주를 따내면서 우리의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죠.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 도로를 건설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기업들은 건설 후에 운영관리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지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토목 기술면에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죠. 이에 니폰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저가 수주 대신 기술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면서 중동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건설사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이 고속도로는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깔려있고 얼마나 구석구석 촘촘히 깔려있는가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도로의 품질과 편의시설 역시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얼마 전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의 도로 인프라를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다시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들에게 여행할 만한 아시아 국가의 도로를 조명한 것인데요. 여러 나라를 둘러보던 중 중국의 도로를 살펴보던 앵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추투라고 불리는 중국이지만 중국 도로의 수준은 후진국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넓은 땅에 건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지만 도로의 품질과 편의성은 2000년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가도 가도 나오지를 않고 대도시 인근의 휴게소가 아니라면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화장실을 참지 못하고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대놓고 볼일을 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본 앵커는 중국에서 운전할 예정이라면 화장실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선진국이니 앵커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지만 이내 실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과거 수상교역으로 재미를 봤었죠. 그 때문인지 육지에는 충분한 양의 도로만 건설했고 이미 오래전에 건설해놓은 도로들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노후화된 모습이었죠. 도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반복적인 대규모 보수 또는 재건축을 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이를 외면해 2030년이면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50년 이상 관리가 안 된 노후시설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해 복구를 해야 하는 도로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요. 이를 보던 앵커는 일본 고속도로의 안정성은 심히 의심되는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죠. 일본의 고속도로는 엄청 비싼 이용요금으로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톨게이트 비용은 21,000원인 한국에 비해 비슷한 거리의 일본 요금은 11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앵커는 모든 교통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통행료와 기름값 또한 매우 비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차례가 다가오자 180도 바뀐 앵커의 반응을 볼 수 있었죠. 기본적인 도로 인프라 수준은 물론 편의성까지 앞선 국가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고속도로의 빠른 통행을 보장하는 하이패스 보급률은 90%에 달하고 IT 강국답게 설치와 결제가 보다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엄청난 수의 CCTV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의 상황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심지어 도로 표면의 상황까지 볼 수 있어 노후된 도로를 확인할 수 있었죠. 게다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누가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데요. 30-40km 간격으로 전국에 촘촘하게 위치한 것은 물론이고 예술 수준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먹거리들, 쇼핑몰과 공원 등등 앵커의 입에서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휴게소의 아울렛과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개발해 음식을 판매하는 등 휴게소 맛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죠. 특히 바다가 보이는 옥계휴게소나 횡담도 휴게소 등의 휴게소와 도로 상공에 떠있는 하늘휴게소, 내린천 휴게소를 보고 난 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지라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휴게소의 화장실을 본 앵커는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실이 마치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에 있을 법한 퀄리티라며 이는 한국인들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한국인들의 문화 수준을 치켜 세웠습니다. 휴게소가 아니어도 졸린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졸음쉼터의 보급도 신기해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버스 전용 차로를 두고 대중교통마저 신경을 썼다며 환경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고속도로는 끊임없이 발전과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과 데이터 관리를 실시해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하죠. 또 전기차의 급속 충전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죠. 이는 연 11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젠 고속도로에도 접목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빠른 발전만큼이나 빠른 속도의 주행으로 고속도로 사망률 또한 세계 2위라고 하는데요. 이 점은 고쳐야 할 숙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